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션 상에서 그 페이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표정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디폼의 블렌드 쉐입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렌드 쉐입 보통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 변형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원본 오브젝트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러 개로 Shift D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얘가 원본 오브젝트고요. 오리지널이고요.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변형될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형태를 좀 변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얘는 옆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 그 다음 얘는 아래쪽은 뭐 비슷할 텐데 아무튼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 블렌드 쉐입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적용하는 방식은 우선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블렌드 쉐입 타겟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원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여러 개의 타겟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씩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된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선택된 이 오브젝트의 이름과 그 순서에 맞게끔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도 의미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 오브젝트, 원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블렌드 쉐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 블렌드 쉐입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인풋이라고 하는 항목에 블렌드 쉐입이라고 하는 이런 노드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쉐입 에디터를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블렌드 쉐입 1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으로 스피어 2, 스피어 3, 스피어 4라고 하는 이런 수치값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기 있는 거 이름은 이렇게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수치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번을 선택해서 스피어 2를 선택해서 이렇게 1로 갖게 되면 맨 처음 선택한 이 오브젝트로 따라가게 되고요. 형태가. 그 다음에 요거 3번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 두 번째 오브젝트를 형태감이 따라가게 되고 세 번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세 개를 다 섞었으면 세 개가 이제 혼합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별개로 중간에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를 준다. 이렇게 키를 주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변형되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렌드 쉐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메뉴에 대한 옵션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해 보게 되면 이제 블렌드 쉐입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전에 그 블렌드 쉐입의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쉐입 에디터랑 비슷하게 이렇게 인벨러프, 폴리곤 스피어 2, 3, 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수치값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각각의 오브젝트 형태로 변형되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블렌드 쉐입 옵션을 보도록 할게요. 옵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블렌드 쉐입 노드라는 게 맨 처음에 있습니다. 얘는 우선은 뭐냐면요, 블렌드 쉐입의 이름입니다. 지금 블렌드 쉐입 1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이름이 이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란 이름으로 테스트 블렌드 쉐입 BS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 BS라는 이름으로 이 노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이름이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블렌드 쉐입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적고 놓으면요. 그 다음 이제 인벨러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적용되는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적용해도 되고요. 이미 만들어진 그런 노드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벨러프라고 하는 게 1이라는 상태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 블렌드 쉐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벨러프 1,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인벨러프는 이 오브젝트랑 이 밑에 있는 이런 거랑 전혀 별개로 이 블렌드 쉐입 자체가 적용되는 그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을 하게 되면 블렌드 쉐입이 100% 적용되는 거고요. 만약에 0.5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가 이런 형태더라도 50%의 적용력 밖에는 안 되게 됩니다. 만약에 0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렌드 쉐입을 사용을 제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벨러프라고 하는 걸 0으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벨러프고요. 근데 뭐 이 옵션에서 적용해줘도 되고 이 만들어진 다음에 적용해도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메뉴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로컬과 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로컬이고요.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 오브젝트 위치가 다 서로 다르지만 이 오브젝트는 위치값이랑은 상관 별개로 형태값만 정보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컬이라는 의미예요. 이걸 적용했을 때 이렇게 위치값 이 위치로 가거나 이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렇게 형태값만 바뀌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 위치를 절대값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월드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하고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인벨러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 위치도 의미가 있어져서 그 위치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월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쓸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페이셜이라든가 립싱크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는요. 그래서 로컬 보통 쓰게 되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타겟 쉐입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가장 처음에 인비트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비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오브젝트에서 이 오브젝트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얘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비트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블렌드 쉐입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폴리곤 스피어 1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이 나오게 되고 이 세 개의 항목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가게 되고 0. 이런 식으로 0.3 정도의 값을 중심으로 세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0.3일 때 이 오브젝트 그 다음에 0.3이 더 가게 되면 두 번째 오브젝트 그 다음에 0.1일 때는 세 번째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수치값에 의해서 나뉘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 중간값이 없으면 뭐 묻힌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게 돼요. 인비트윈 기본적으로는 옵션이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체크 토폴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오브젝트의 버텍스의 개수, 면의 개수, 엣지 개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적용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큐브 오브젝트 서로 점이나 면이나 엣지가 없는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블렌드 쉐입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체크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체크되어 있으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원본에서 변형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체크 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블렌드 쉐입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이 이렇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안 바뀌네? 이상한데? 너무 점의 개수가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잠깐만요. 블렌드 쉐입의 점의 개수를 조금, 점의 개수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늘려놓은 상태에서 적용하고 적용한 다음에 하면 형태가 바뀌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대로 형태감이 안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깨진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 토폴로지를 하게 되면 이런 두 개의 점이 다른 오브젝트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폴로지를 확인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딜리트 타겟이라고 하는 건 적용하고 딜리트 하게 되면 뭐 이 오브젝트를 이건 안 되니까 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딜리트 타겟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가 타겟이 이제 지워지게 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렌드 쉐입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뉴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름 없고 로컬, 그다음 체크 토폴로지 요게 상태, 그냥 기본적인 디폴트 상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옵션을 찾을 필요 없이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블렌드 쉐입을 적용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적용이 될 테니까 너무 그런 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렌드 쉐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실제로 얼굴에다가 적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